어떻게든 김건희 관련 수사를 멈추게 하고 김건희와 처가 관련한 처벌은 막으려 했던 윤석열. 이제는 어떡하나요? 특검이 통과하자마자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은 여론적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봅니다. 주가 자체가 이게 무슨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이거 누가 했던 말인가요? 윤석열이 했던 말이죠.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자신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약 4천만 원가량 손실을 봤다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밝혔을 정도입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거래로 수천만 원을 손해봤다고 했지만, 오히려 검찰은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이 주식 거래로 23억 원 가까이 벌었다고 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도 이미 수사를 했고, 심지어 김건희와 최은순의 범죄 사실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뉴스타파는 11일 검찰 김건희 모녀 도이치로 23억 수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한 종합의견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검찰 의견서에는 김건희 여사는 13억 9천만 원을, 최은순 씨는 9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2년 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 여사 수익 10억 5천만 원보다 3억 4천만 원 더 많은 액수입니다. 검찰은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를 근거로 김건희와 최은순이 얻은 수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정도입니다. 김건희의 실현된 차익은 13억 1,150만 원이었고 미실현 차익은 7,854만 원이었습니다. 실현 차익은 8억 2,490만 원으로 받고 미실현 차익은 7,648만 원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22억 9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주식거래 데이터를 모두 갖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직접 분석해 얻은 결과라고 했고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에 적시한 숫자인 만큼 철저히 검증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시세 조정 기간에 따라 분류해 9명을 정식 재판에 5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9명 중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은 징역 2년과 벌금 3억 원을, 주포 이아무개 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주포 김아무개 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 기소한 5명도 정식 공판에 회부했습니다. 이 중 2명은 시세 조정에 가담하는 등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3명은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입하는 등 주가 조작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최 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 주식 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면서 검찰이 통장 매매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과 엑셀 파일을 발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와 최 씨가 주가 조작에 깊게 관여한 사실을 검찰이 모두 알고 있었다라면서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칠 건가요? 이제는 대통령에 이어서 검찰이라는 수사기관까지 이런 식인데 국민들이 뭘 믿고 세금을 내고 뭘 믿고 국가기관을 신뢰하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덕에 이런 것들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가 4일 정부에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과 그 정부 하수인들은 바이든 날리면 판결로 모든 걸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눈에 너무 보이니 더욱 괘씸하다는 겁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논란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 측 손을 들어줬고 MBC에는 정정보도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1심 선고 후 판결문 내용을 공개하면서 외교부 승소 이유를 설명했고 당시 대화 맥락상 윤 대통령의 국회 언급은 여소야대 국면인 한국 국회를 가리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통령실에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언급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외교부 장관의 소재기 적격성 논란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있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 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관련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 순방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 화면에 촬영됐는데요. MBC는 이를 보도하며 땡땡땡 대목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윤 대통령이 말한 국회는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미국 의회를 지칭하는 의회 대신 착오로 대한민국 국회를 지칭하는 국회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보듯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 이라고 발언했는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 밖에 미국 의회를 국회로 잘못 지칭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MBC가 사전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도 이전부터 자체 개발한 음성인식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보도 전 이 서비스를 이용해 이 사건 발언을 검증하지 않았고 그 밖에 음성 감정 등 기술적 분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언론에서 팩트체크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건 누가 들어도 바이든인 것을 두고 MBC에 무리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아닐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실은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습니다. 보기가 민망할 정도인데요. 대통령실은 10일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본인들이 엄청난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이도훈 홍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로 하며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미 간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심판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입장을 잘 안 밝혔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란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어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의 공감을 굳이 해야 합니까? MBC는 이날 법원의 1심 판단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도 억울하고 충분히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MBC는 입장문을 내고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이번 판결이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 발언에 대해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다며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재판부가 나서서 대통령을 대변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사법부마저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겁니까?